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전달영미 모멘트 선도 문제 한번 풀을게요. 그림과 같이 분포화 중 집중화 중 모멘트를 받는 외팔보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여라. 1번, 2번, 3번, 4번 한번 풀어줄게. 자, 우선은 여러 문제도 항상 말하지만 무조건 자유물체도부터 그리고 시작한다. 자, 우선은 보자면은 여기가 다른 말로 뭐야 C가 돼야 되고, 여기가 다른 말로 뭐야 D가 돼야 되고, 여기가 B가 돼야 되겠지. B는 아래로 50kN, D는 아래로 40kN. 그 다음에는 C점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200kN 곱하기 미터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 A라는 여지점에서 반력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FA, 이렇게 MA가 작용을 해야 되더라 라고 넣을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뭐야? 중점이잖아. 중점 요렇게 넣고요. 30kN per m를 1.8m에 걸치니까 여 친구 54kN이 돼야 되겠다. 그치? 맞지? 자, 그러면은 30kN per m 곱하기 1.8. 근데 중점이죠? AB의 중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 0.9m. 그럼 여기는 1.8m. 여기는 3m.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그치? 열에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F Y다라고 한 친구는 FA 위로 마이너스 54kN 마이너스 50kN 마이너스 40kN 이퀄 제로 이렇게 나야 될 거 아이가. 그럼 FA는 다른 말로 뭐야 144kN 이렇게 나야 되겠지.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는 시그마 MA 한번 볼까요? MA. 자, 이 친구는 바로 뭐야? 반시계 방향을 내가 플러스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는다라면은 그냥 MA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는 또 반시계 방향 200kN 2 플러스 200kN 나머지 세 개는 시계 방향이죠. 마이너스 54 곱하기 0.9 kN 미터 마이너스 50 kN 곱하기 50 곱하기 1.8 kN 미터 마이너스 40 곱하기 3 kN 미터 해놓고 제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MA 즉 A에서의 모멘트는 바로 58.6kN 미터가 돼야 되겠지. 이 친구 뭔데? 이 친구는 양수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마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자. 전달력 및 구피 모멘트 선도를 갖다 구하래.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 A점에서의 반력 한번 구해줄게. 자, 이 친구는 MA가 돼야 되겠죠. 58.6kN 미터다라고 위로. 그럼 이렇게 윗방향으로 FA는 144kN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이가. 그치? 자, 그럼 이제 시작한다. 자, A에서 B까지 영역이 1.8이죠? 그러면은 그림 한번 그려줄게. 그림은 이렇게 갖다 그린다. 한 놈. 점선으로 하자. 한 놈. 그 다음에는 또 두 놈. 뭐, 요 정도는 하면 되겠지. 그치? 좀 옆으로 옮길까? 어디 보자. 이걸 좀 옆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요렇게 하자. 됐다. 그럼 이제 됐겠지. 자,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 원점이 A야. 다음 여기가 B야. C고 D고. 알겠지? B, C, D가 된다. 자, A에서 B까지는 바로 1.8m, B에서 C까지는 0.6m니까
간격이 0.6m니까 2.4m, D는 3m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1.8m, 2.4m, 3m 이렇게 나오겠지. 자, A에서 B까지는 지금 외력이 지금 그 위로 받고 있지. 위니까 전달력 모멘트 선도에 의해서 바로 여기가 FA, 다른 말로 144kN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분포하중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네. 자, 그럼 분포하중은 아까 뭐라고 했어? 아까는 안 했죠? 이 전달력 하면 이 거리 선도에서 무조건 기울기가 분포하중 아니야. 근데 아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기울기가 음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그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했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점에서의 하중을 한번 볼까요? B점에서의 하중. 자, B점에서의 하중은 바로 이렇게 풀어주면 됐나? 자, 여기서 아름답게 dv는 wdx지. 그러면은 적분을 하면 델타 v는 인테그럴 wdx가 되는데, 다른 말로 이게 뭐야? 다른 말로 이 분포하중을 적분을 하면은 전달력 변화가 생긴다고. 그럼 B지점에서의 하중을 한번 볼까요? B지점에서의 전달력은 VB다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FA가 바로 144kN이 돼야 되겠지. 그럼 거기다 플러스 인테그럴 거리 0에서부터 1.8m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는 30kN가 지금 아래 방향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dx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30 뭐야? kN per meter dx다라고 하면 되겠지. 이걸 적분해 주게 된다면은 얼마 될까요? 하시는데 분명히 144에서 54를 뺀 90kN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90kN이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B지점에서 50kN 아래로 왁 하고 작용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90kN에서 아래로 50kN만큼 받으니까 여기는 40kN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90kN에서 50kN만큼 아래로 하중 받으니까 연마는 40kN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40kN. 자, 그 다음 C, 여기서는 그 우력 모멘트가 일단 작용을 하는데요. 우력 모멘트는 이 전달력 선도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풀면 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자, 여기 뭡니까? 이 녀석이 전달력 선도가 되는 거야. 자, 이제 함수식을 한번 보여줄게. 자, 이 친구의 함수식은 바로 이렇게 된다. V는 자, 기울기가 30인데 R이니까 마이너스 30x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 144가 될 것이고, 이 친구는 전달력이 40이 돼야 되겠지. 열에 풀어주면 된다. 자, 다음 모멘트를 한번 보자. 모멘트. 자, 여기서 잘 들어. 지금 이 전달력 이 x선도랑 모멘트 x선도 잘 봐야 돼. 자, 여러분들 필기해라. 모멘트 그냥 그 이 위치선도에서 외력이 반시계 방향이면 바로 mx 선도에서 모멘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외력이 시계 방향이면 mx 선도에서 모멘트는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 거야. 이것만 하나 알아주면 돼. 자, 그러면은 이걸 또 전달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vx 선도에서 외력이 윗방향이면은 vx 선도에서 전달력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외력이 아랫방향이면은 바로 vx 선도에서 전달력이 마이너스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 거야. 변화가 그래 된다고 하는 거지. 맞잖아. A점에서의 발력이 144kN 양수인데 그게 위에서 여기 양수 지점에서 이렇게 찍히겠지. 그 다음에는 쭉 가다가
50kN 아래로 힘을 받았잖아? 그럼 마이너스 50이 되기 때문에 90kN에서 마이너스 50 하기 때문에 40kN이 되는 거라고. 그런 원리야. 자, 근데 여기서 MA라고 한 게 58.6kNm잖아. 근데 이게 반시계 방향을 외력으로 일단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MX 선도에서 모멘트가 마이너스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플러스 지점에서 찍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지점에서 이렇게 찍힌다고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58.6kNm가 이렇게 찍히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또 잘 들어. 자, 전달력을 적분하면은 모멘트가 돼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144x 플러스 마이너스 58.6이 된다고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알겠습니까? 적분을 하면 그래. 적분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질까? 라고 하시는데 자, 여 친구는 어차피 그 꼭지점이 이 범위 내에 없어요.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값 찾아봐봐. 그러면은 2차함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2차함수 형태로. 2차함수 형태로 그려졌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또 기울기가 바뀐다. 어떻게 바뀌어? 아름답게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 D 지점 한번 볼까? B에서 C 영역 갔었을 때 연마는 기울기가 40이잖아. 그럼 이 B, C 사이에서는 어떠한 우력 모멘트가 없기 때문에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진다? 바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좀 대충 그렸으니까 좀 이렇게 한번 해줄게. 이렇게. 기울기가 급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려지고 되겠지. 그 다음에는 또 이 C 지점에서 200kNm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거는 값을 구해놓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B 지점에서의 모멘트는 얼마 될까? B 지점에서의 모멘트는 바로 이 면적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냐? 플러스. 여 면적이 얼만데? 여 면적을 한번 보자. 그러면은 B를 한번 볼까요? MB는 바로 마이너스 58.6kNm에서 그럼 얘는 양의 면적이기 때문에 이 전달력 선도에서 이 면적만큼 모멘트가 더해지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44 플러스 90kN 곱하기 1.8m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결과가 얼만데라고 하면은 분명히 152kNm가 돼야 되겠지. 152kNm. 따라서 여기는 152kNm가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는 152kNm에서 또 여만큼의 면적을 더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 면적을 갖다 더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를 MC라고 하자. MC라고 한 녀석은 바로 152kNm를 이 BC 면적만큼 해버리면 될 거냐. 플러스 40kN 곱하기 바로 0.6m가 돼야 되겠지. 왜? 2.4에서 1.8 뺀 게 그거잖아. 이해됐나? 자, 그러면은 얼마 되냐면은 176kNm가 된 거라고. 여기 높이는 176kNm가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는 반시계 방향의 외력으로 200kNm가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지. 그러면은 마이너스니까 176에서 200을 빼버린 바로 여쯤에 또 찍히게 됩니다. 이 C 지점에서 우력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멘트 선도가 불연속이 되는겨. 그러면은 176에서 200을 뺀 마이너스 24kNm가 이렇게 작용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여면적만큼 또 직선 형태로 나와야 되겠지. 이해됐나? 자, 이거 직선이다. 직선이니까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잘 들어. 여선과 여선은 직선 형태다. 뭐 그 점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이
전달력에서 여식 보이지, 여식을 적분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된다. 여태 m은 분명히 40x를 했네. x가 다른 말로 1.8지점에서 152kN을 갖게 된 것이고, 여 친구는 40x-3이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분명히 그래. 3 집어넣으면 0이지. 2.4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니까. 뭐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선도 갖다 그릴 때 무조건 이 전달력 모멘트 선도를 갖다 전달력 이 VX 선도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적분을 통해서 모멘트 선도를 이렇게 구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에 따른 말로 뭐예요? 여기에 VX 선도랑 MX 선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적분관계야. 적분관계 뭐 요정도만 일단 알아도 그 다음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 선도를 갖다 그릴 때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지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다음 외팔보 단면에 대한 도심 갖다 구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단면 도심 어떻게 갖다 구한다고? 무조건 이 맨 밑을 갖다 기준으로 잡는 거야. 맨 밑을. 자, 맨 밑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영역이 3개로 나뉘겠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이렇게 나뉠 거 아니야. 그러면 한번 보자고. 표를 갖다 작성한다. 1번, 2번, 3번이다. Y 물결 표시랑 A가 있습니다. 그치? 자, A부터 한번 보자. 자, 1번 영역의 면적은 100 곱하기 20이니까 2000. 2번 영역은 20 곱하기 60이니까 1200. 3번은 100 곱하기 20이니까 2000.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또 각 사각형,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잔다. 하나 잡고, 하나 잡고, 하나 잡았지. 1번은 이 맨 밑을 갖다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바로 얼마만큼 띄어져 있어요? 20의 절반인 10만큼 띄어져 있고 2번은 바로 어떻게 돼야 돼? 60의 절반인 30만큼 띄어져 있겠지. 30에서 20 더하면 50이 돼야 되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맨 위에서 아래로 10만큼 쳐져 있겠지. 최대 높이는 100인데 10만큼 아래로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90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전체 도심 Y바는 시그마 A분의 시그마 물결 표시 YA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바로 2000, 1200, 2000 해놓고 10 곱하기 2000 플러스 50 곱하기 1200 플러스 90 곱하기 2000 1, 2번이면 될 거 아이가. 그치? 그러면은 분명히 50mm로 나오게 될 거야. 50mm. 여기에 외팔보 단면에 대한 도심이라고. 자, 다음 3번 외팔보 단면에 대한 면적 완성 모멘트 구하겠습니다. 면적 완성 모멘트는 이렇게 갖다 구하면 된다. I는 바로 12분의 1, 1번 갖다 구한다. 자, 지금 이게 어디 쪽에 있냐면은 이 Y바가 50mm잖아? 그러면은 한 여쯤 있겠네. 딱 중심이 되는 곳. 여기에 C 프라임으로 도심축, 중립축이 되는 거지. 그럼 12분의 1, 그 다음에 그 곱하기. 자, 가로 길이 얼마인데? 100이지. 100. 세로 길이를 세제곱한다. 자, 20의 세제곱. 플러스 A는 2000. 그 다음에는 또 바로 뭐야? Y바가 50이지. 50 넣고 Y 물결 표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플러스 12분의 1 곱하기 또 가로 길이 20, 세로 길이 60. 20 곱하기 60의 세제곱 플러스 1200 50 마이너스 52 제곱 플러스 또 12분의 1 또 3번이니까 100 곱하기 20의 세제곱 100 곱하기 20의 세제곱 플러스 2000. 그 다음에는 또 Y 물결 표시 얼마인데 90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y 도심은 50이니까 50 마이너스 90의 제곱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거 아이가. 이해됐지? 자, 얘가 뭐라고? 얘가 1번에서의 CC'에 대한 관성 모멘트. 얘가 다른 말로 뭐예요? 2번 면적에서의 CC'에 대한 관성 모멘트. 얘가 다른 말로 뭐예요? 3번에서의 CC'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된 거지. 연마들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 새끼들 싹 다 더해 빠지면은 6, 8, 9, 3 333.333mm 4제곱이 된다고 하는 거야. 왜 8보 단면에 대한 면적 관성 모멘트 구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이다. 마지막 단면의 E점과 F점에서의 최대 굽힘 응력 갖다 구하래. 자, 여러분들 일단 앞에서 한번 보자. 여기서 최대 굽힘 응력 갖다 구하려면은 mx가 얼마가 나와야 될까라고 하시면은 얼마나 나야 돼? 바로 선도에서 봐라. 선도에서 크기가 가장 클 때가 176kNm다라고 분명히 나왔을 거야. 그치? 이렇게 잡아줬나? 자, 그 다음에는 도심축이 이렇게 중앙에 있겠지. 그러니까 맨 밑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맨 밑을 기준으로 바로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 둘, 여기에 50mm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다라고 한 친구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니까 이게 얼마죠? 30mm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엔 최대 굽힘 응력이래. 우선은 바로 보에 대해서 한번 보자. 보. 자, 보에서 A가 여쯤에 있습니다. A가. 근데 Mx가 176kNm가 자,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냐. 반시계 방향으로. 이거 이해됐지? 자, 반시계 방향으로 굽힘 모멘트가 작동하네요. 그러면은 도심축이 어디 쪽에 있을까요? 하시는데 도심축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휘어진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휘어지게 됨을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얘가 다른 말로 뭐죠? 압축이 되는 거고 얘가 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중립축이죠. 위쪽이 다른 말로 뭐야? y가 플러스 되는 지점이죠. 아래쪽이 다른 말로 뭐야? y가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굽힘 응력은 다른 말로 마이너스 i분의 my가 돼야 되는데 자, 중립축 CC'에 대해서 이 점 볼까요? 이 점은 다른 말로 y가 양수일 때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y가 양수죠? 따라서 압축이 될 것이고 다음 F점은 y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이 친구는 인장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 같은 경우에는 y2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플러스 30mm가 되는 거고 F점 같은 경우에는 yf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도심축으로 아래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50mm다라고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알겠나 이거? 자, 그러면은 E점과 F점에서의 최대 굽힘력 갖다 구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E는 마이너스 I분의 MY가 돼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6893 333.333mm 내제곱분의 mx는 176kN이니까 10의 세제곱 뉴턴 곱하기 미터는 10의 세제곱 밀리미터 곱하기 y 얼마인데 y2죠. 따라서 플러스 30mm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765.957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이 점은 압축이죠? 마이너스 응력이 나오네.
자, 그 다음 시그마 F 한번 볼까요? 자, 쓰기 귀찮으니까 나 입맛 복사할 거다. 나 일단 연말에 복사 한번 해줄게. 복사 넣고 시작한다. 요렇게 Y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50 갖다 넣어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50mm 넣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분명히 상쇄가 돼서 1276.596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 굽기 능력 2개 구했죠.